저는 그날 며느리를 고소해야겠다고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고 가족들 위해서라면 뭐든 하셨던 분이라 저는 마지막까지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며느리가 저를 피했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도 거의 안 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도 평소랑 달랐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일 있으면 저보다 더 울던 애인데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슬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끝나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한번 와야 될 것 같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 왜?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남기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우리 집은 유산 가지고 싸울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저,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변호사.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안 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그 말 듣는데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은 장남 앞으로 상속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손자 앞으로 상속한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및 금융자산은 며느리에게 관리권을 준다. 그 순간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권? 왜 며느리?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건? 변호사가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을 마친다. 끝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끝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뜻이에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남의 집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아니, 아주 빠르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유언장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를 상대로 법원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뜻이었습니까? 그 의심이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언장을 읽던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없지?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고생 같이 한 사람이었는데 유언장에는 제 몫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을 겁니다. 밥 먹었니? 힘들지?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안 쳐다봤습니다. 괜히 냉장고만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러지?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다. 며느리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도 힘드시죠? 그랬을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딱 벽 하나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말을 듣는데 더 서운했습니다. 마음 안 쓰게 생겼냐? 저도 모르게 말이 세게 나갔습니다. 아들이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셨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너는 괜찮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유언장 이상하지 않냐? 아들은 바로 대답 안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러게 이상하네. 이랬을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저는 괜히 놀랐습니다. 왜? 며느리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뜻이에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유언장이요. 그 말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제? 나한테는 왜 말 안 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히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아들도 이상했습니다. 둘이 따로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모르는 얘기 하는 거야? 며칠 지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말이었습니다. 네, 이제 명에 넘어왔어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내 집도 정리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집? 정리? 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건 유언장을 읽은 지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가족끼리 유산 때문에 조금 서운할 수는 있어도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어?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들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잠깐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할 얘기 좀 있어. 그 말 듣는 순간 괜히 불안했습니다. 뭔데?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말 듣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집 얘기는 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유언장.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명의가 우리 앞으로 돼 있잖아.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도 제가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리? 응. 무슨 정리? 아들은 끝까지 바로 말 안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라고? 내가? 이 집에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농담처럼 넘기려고 했습니다. 야, 너 장난하지 마라. 그런데 아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명의가 우리 앞으로 돼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벌어서 산 집이고, 애 키운 집이고, 손자 처음 안아본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나가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벽을 만져보고, 창문을 열어보고, 부엌도 가보고, 안방도 들어가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저를 이렇게 만들 사람 아니었습니다. 유언장도 이상했고, 며느리 태도도 이상했고,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유언장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괜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있던 서랍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낯선 봉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걸 쳐다만 봤습니다. 괜히 열기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날짜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날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나중에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다른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남편이랑 같이 벌어서 산 집인데, 제가 나가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태도도 이상했고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괜히 누워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버지 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괜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류 한번 다시 봐야겠다. 아버지는 서류 정리를 항상 직접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장, 계약서, 도장, 전부 따로 보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 맡는데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당신 왜 이랬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있던 서랍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 통장 사본, 땅 계약서, 예전에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서 처음 보는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런 봉투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봉투를 만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열기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종이 몇 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명의 변경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날짜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날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날은 아버지가 혼자 움직일 수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서명도 힘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짜로 명의 변경 서류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서명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글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 읽던 날, 며느리가 했던 말, 아버님 뜻이에요. 그 말이 갑자기 무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류 아래쪽에 작게 적힌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패자. 그 이름 보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며느리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유언장, 이 상속, 이 집, 전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결국 법원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서류를 본 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자꾸 그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있던 날, 명의 변경, 며느리 친구 이름,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저는 바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며칠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먼저 인사하던 애였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그랬던 애가 이제는 마주쳐도 말이 없었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 몰라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괜히 저를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제 방부터 들어오던 애였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랬던 애가 이제는 며느리랑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둘이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빼고 얘기하는 거야.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괜히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 며느리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집 얘기 들으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이 집 정리해야 한다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그래? 며느리가 바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유언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이야.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 우리 집이에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괜히 서로 불편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실에 있어도 눈치 보이고, 부엌에 있어도 눈치 보이고, 내 방에 있어도 눈치 보였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발이 멈췄습니다. 네, 어머님도 곧 나가실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가? 곧? 내가? 저는 벽 뒤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집 팔고 나면 정리 끝이에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명의 변경 계약서, 유언장, 입회자 이름, 전부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가족이라서 참으려고 했는데, 며느리라서 믿으려고 했는데, 이건 참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누워 있었는데 눈이 전혀 감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님도 곧 나가실 거예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고생해서 산 집이고, 애 키운 집이고, 손자 안아본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들이니까, 괜히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날, 명의 변경, 며느리 친구 입회, 유언장 내용, 전부 이상했습니다.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이런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놓을게.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인해보자. 진짜인지, 내가 오해하는 건지, 확인이라도 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겁이 났습니다. 가족 상대로 뭘 확인합니까? 며느리 상대로 뭘 따집니까? 아들 상대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또 망설였습니다. 며칠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있는데 며느리랑 아들이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시간 끌면 복잡해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며느리가 바로 말했습니다. 유언장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둘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갈지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쯤 갔을 때 갑자기 눈에 들어온 간판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그 글자가 이상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도 곧 나가실 거예요. 그 말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상속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족을 상대로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나왔을 때 다리가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 상대로, 상속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나 후회했습니다. 괜히 온 거 아닌가?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손자도 있는데, 괜히 싸움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서류 날짜가 이상합니다. 입회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도 봐야 합니다. 그 말 들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다시 보니까 심장이 또 빨리 뛰었습니다. 명예 변경 계약서, 유언장, 입회자 이름, 날짜, 전부 다시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며칠 뒤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되세요?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변호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 확인해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날짜에 고인께서는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의무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회자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누군데요? 며느님 지인으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 읽던 날, 차갑던 눈, 아버님 뜻이에요. 그 말이 갑자기 무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가능성요?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언장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전화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었네요.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선택이요? 그냥 넘어가실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실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출까? 그런데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도 곧 나가실 거예요. 그 말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그날 저는 재판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숨이 점점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법원까지 오게 될 줄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도 곧 나가실 거예요. 그 말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안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 보는 순간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냈습니다. 명의 변경 계약서, 유언장, 병원 기록, 입회자 확인,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 말 듣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순간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문서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아내에게 우선적으로 남긴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고생했다. 아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내 자식들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라. 그 말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이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재판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한참 아무 말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 듣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거실을 보고, 부엌을 보고, 안방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내가 지켰어. 그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돈보다 무섭고, 남보다 아프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내가 그냥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진실을 끝까지 본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지킨 우리 가족이었습니다.